지금 이 음식을 계속 드시면 6개월 안에 혈당 조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약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수치는 그대로일까요? 매일 아침 측정기 앞에서 한숨 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치 보고 깜짝 놀라셨죠? 분명 어제 조심했는데 말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좋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시게 되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당뇨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하며 어떤 음식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수치는 계속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들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을 자주 드신다는 겁니다. 아침, 점심 간식으로 습관처럼 드셨던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건강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포장지에 건강, 웰빙, 자연 같은 단어가 쓰여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광고도 그럴싸하게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먹는다고 하니까 더 안심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당뇨 수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매일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발끝이 저리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며 갈증이 나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결국 눈과 신장, 발끝까지 망가뜨리는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이미 늦어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 시력을 잃으신 분들,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바꿨더라면 하고 후회하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 식사, 점심, 간식, 저녁 메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들 나도 매일 먹는다 싶으시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식들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조심하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당뇨 피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면 혈당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의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혈당 관리가 어렵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헷갈리고 매일 조심하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음식 때문에 망가질 뻔했거든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혈당이 110 정도였는데 몇 달 지나니까 120, 130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아침마다 꼭 드시던 게 있었습니다. 달달한 단팥 한 개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 그게 어머니의 아침 식사였어요. 간단하고 입맛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빵 하나면 충분하고 준비도 간편하고 맛도 있으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던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셨던 그 선택이 결국 혈당 8.1이라는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단 것도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는 증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다고 누우시고 오전만 지나도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하셨어요. 점심때쯤 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귀찮아 하셨어요. 본인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빵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냐? 빵 하나가 뭐가 문제냐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먹는 건데 나만 이런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 빵 하나가 문제였던 겁니다. 단팥빵 하나에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많고 단백질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빵만 드시면 탄수화물과 당분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섬유질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빵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오전 중반쯤 되면 저혈당 증상처럼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몸은 매일 아침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 식사를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빵 대신 삶은 달걀 2개, 작은 고구마 하나, 그리고 미숫가루 1컵으로 아침을 시작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아침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빵 하나면 간단한데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 하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혈당을 재보자고 했어요. 어머니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따라해 보셨습니다. 달걀 삶고 고구마 찌고 미숫가루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오전에 기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점심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을 완전히 바꾸셨고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시다고 말씀하세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시고 다시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시고 활동량도 늘어나셨습니다. 빵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셨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빵 하나, 음료 한 잔, 과자 몇 개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투석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시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이 당신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괜찮을 거야 하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혈당은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 중에 하나라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망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튀김과 기름진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실 때 가장 자주 드시는 메뉴가 뭔가요? 돈가스, 치킨, 생선가스, 튀김 정식 이런 메뉴들 자주 드시죠?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특히 채소 튀김은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이 드시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자주 접하는 튀김류, 기름에 잔뜩 튀김 채소 또는 가공된 기름진 음식들은 혈당 조절에 매우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과 기름이 동시에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내리게 만듭니다. 이런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장기적으로는 당화혈 색소,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A1C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헬스라인이라는 건강정보 사이트, 매드라인 플러스 같은 위약 정보 사이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조합이 혈당 관리의 최악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맛있다는 이유로 계속 먹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점심마다 튀김 정식을 드셨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튀김이 맛있게 나오는 곳이 있었대요. 새우 튀김, 고구마 튀김, 가지 튀김 여기에 밥까지 한 공기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자주 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을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당화혈 색소 수치를 봤더니 7.0에서 8.2로 올라가 있더래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들어봤더니 점심에 튀김 정식을 매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튀김류 대신 구이 또는 찜이주의 메뉴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선 구이, 닭가슴살 구이, 두부찜, 나물 반찬 이런 것들로요. 채소라도 기름에 튀긴 것은 피하고 올리브유나 적은 기름으로 조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튀김옷 자체가 정제된 밀가루인 데다가 기름까지 흡수하고 있으니까 혈당에는 최악인 거예요.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채소 자체는 좋지만 튀김으로 만들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겁니다. 기름기와 튀김 방식이 문제예요. 혹시 매기니에 튀긴 음식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시겠어요? 점심 한 끼만이라도 튀김 대신 구이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과다 탄수화물 세트 메뉴입니다. 여러분 외식할 때 세트 메뉴 많이 시키시죠? 자장면에 탕수육, 냉면에 만두, 라면에 밥, 국수에 김밥 이런 조합들요. 이게 바로 혈당의 더블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밥이랑 국수를 동시에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밥과 국수 또는 라면과 밥처럼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들어간 세트 메뉴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탄수화물이 두 가지나 겹치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이나 채소는 거의 없으니까 혈당 상승을 막아줄 게 없는 겁니다. 유니티 포인트라는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합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순수 탄수화물만 있는 조합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섬유질이 함께 있어야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데 탄수화물만 2개 먹으면 그런 완충작용이 전혀 없는 거죠. 72세 인호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외식하실 때 제육덮밥과 우동 세트를 즐기셨습니다. 식당에서 세트로 시키면 할인도 해주고 양도 많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밥도 먹고 국물도 먹고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식후 혈당을 재보면 20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더니 점심에 탄수화물 세트를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밥이나 면 중 하나를 줄이고 반찬이나 채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육도밥을 드신다면 우동은 빼고 샐러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또는 우동을 드신다면 밥은 반 공기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겁니다. 세트 메뉴라고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세트 메뉴라 사다 국수 하나 더면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혈당엔 큰 부담입니다. 최근 외식 시 탄수화물을 2개 겹쳐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다음번에는 하나만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속이 더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당분이 듬뿍 담긴 음료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실 때 뭐 드세요? 물 대신 다른 음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가당 탄산 음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마시게 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 가당 탄산 음료 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액체 형태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띄웁니다. 씹어서 먹는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지만 액체는 위에서 바로 흡수되거든요. 메디컬 뉴스데이라는 의학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액체 형태의 당분은 위에서 천천히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혈중으로 들어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70세 조선이 님이라는 분은 운동 후에 건강 생각해서 스포츠 음료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운동할 때 좋다고 하니까 믿고 드셨던 거예요. 걸은 다음에 목마르면 편의점에서 스포츠 음료 한 병 사서 마시는 게 습관이었대요. 물보다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당화혈 색소가 올라가 있더래요. 본인은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냐고 하셨죠? 알고 보니 그 스포츠 음료가 문제였던 겁니다. 갈증이 나면 무가당차 또는 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레몬 한 조각 넣거나 오이 몇 조각 넣은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음료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과일 주스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혈당엔 큰 함정입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있어서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분만 남거든요. 게다가 과일 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너 개를 짜서 만드니까 당분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음료 마실 때 물 이외에 자주 선택하시는 게 있다면 오늘 한번 바꿔보실래요? 네 번째는 고당도 간식과 빵류입니다. 아침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단파, 크림빵, 고구마, 소보로 이런 빵들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쉽게 사서 드실 수 있으니까 자주 선택하게 됩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달고 밀가루로 된 빵류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거의 없고 혈당만 빠르게 올립니다.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이 들어간 조합이에요. 밀가루 자체가 이미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인데 거기에 설탕까지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에드라인 플러스에서도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조합이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아침에 빵만 먹으면 점심 전까지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오는 거죠. 65세 박미숙님은 아침마다 단팥빵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아침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으니까 빵 하나면 간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전 중에 피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량과 간식을 모두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빵 대신 달걀과 채소, 작은 고구마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니까 오전 내내 기운이 있고 피곤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빵이 당기실 땐 통곡물빵 또는 과일 하나와 격류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통곡물빵은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간단히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간단히가 빵 한 조각이면 혈당엔 부담입니다. 아침에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달걀 2개 삶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5번째는 야채 주스와 건강음료에 대한 착각입니다. 채소 주스나 건강음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광고에서도 건강, 웰빙, 자연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안심하고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채소 주스나 건강음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채소만으로 만들면 맛이 없으니까 과일이나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액체 형태라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채소를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있어서 천천히 소화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 대부분이 제거되거든요. 뉴트리블렛이라는 영양정보 사이트에서도 액체 형태로 섭취되는 당분과 채소 주스가 기대만큼 혈당 억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과일 주스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69세 송정자님은 건강 생각해서 매일 아침 야채 주스를 마셨습니다. 시중에 파는 야채 주스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광고에서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믿고 드셨던 거죠. 그런데 검사 수치를 보니까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야채 주스에 과일과 설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채소만으로는 맛이 없으니까 당분을 추가한 거죠. 결국 그 음료도 끊으시고 물과 통채소로 바꾸셨습니다. 채소는 먹는 형태로 드시고 마시는 형태일 땐 무가당물 또는 통채소와 견과류를 섞은 스무디로 바꿔보세요. 스무디를 만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높아지니까 채소 위주로 만드시고 과일은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견과류나 치아시드 같은 걸 넣으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보충돼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음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혈당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야채 주스나 건강음료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드신다면 한번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망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튀김과 기름진 음식, 탄수화물 세트 메뉴, 당분 가득한 음료, 고당도 빵류, 그리고 건강음료 착각까지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자주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혈당을 잡기 위해 실천 가능한 생활 속 방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 시간과 식사 속도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얼마나 시간을 들이세요? 5분, 10분. 빨리 먹는 습관 있으시죠? 바쁘니까 후딱 먹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혈당에는 안 좋아요. 식사 시간과 식사 속도가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천천히 먹으면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과식도 방지되거든요. 빨리 먹으면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기 전에 이미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한 입 씹는 걸 20번 이상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후딱 먹는 습관은 혈당 급등을 부릅니다. 급하게 먹으면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채로 넘어가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니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죠. 식사 시간 평균 얼마나 걸리시는지 기억하시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0분 이하라면 너무 빠른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 앉으면 뭐부터 드세요? 밥부터 한 숟가락 드시나요? 아니면 국물부터 한 모금 드시나요? 대부분은 밥부터 드시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단백질과 채소는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밥보다 반찬. 그러니까 채소와 단백질부터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장찌개에 두부와 채소가 들어있다면 그것부터 먹고 생선구이가 있다면 생선을 먼저 먹고 나물 반찬이 있다면 나물부터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식후 혈당을 재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밥부터 먹었을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와요. 밥부터 습관이 혈당 피크 시간대를 앞당깁니다.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나중에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혈당 관리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 귀찮고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 운동, 특히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식사 후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앞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는 대신 밖에 나가서 20분만 걸어보세요. 운동 안 하면 식사 직후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먹고 나서 바로 앉아 있거나 눕게 되면 소화된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걷기를 하면 근육이 당분을 소비하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식사 후 걷기 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 후든 저녁 식사 후든 한 끼만이라도 식사 후에 20분 걷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해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하면 음식과 운동만 생각하시는데 수면과 스트레스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식욕도 증가해서 야식을 먹게 되고 그게 또 혈당을 올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은 줄여보세요. 휴대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6시간 이하라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최소한 7시간은 자야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작은 것들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 많이 드시라는 말 비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목마를 때만 마시게 되고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당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30분마다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거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알람으로 상기시키는 거죠.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갈증이 난다면 이미 몸이 혈당 변동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갈증은 탈수의 신호거든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해요. 물 마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로 대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니까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시간과 속도, 식사 순서,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과한 건강 음식주의 그리고 정기 검사까지요. 이 7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하면 일주일 후에는 모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모두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혈당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채소 튀김은 채소니까 괜찮다. 과일 주스는 과일이니까 건강하다. 야채 주스는 채소니까 좋다. 스포츠 음료는 운동할 때 좋다. 빵 하나 정도는 괜찮다. 이런 생각 모두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채소는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먹고,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먹고, 채소도 주스보다 그냥 먹는 게 낫고, 목이 마를 땐 물이 최고이고, 빵보다는 통곡물과 단백질이 좋습니다. 간단하죠? 제대로 관리했을 때와 방치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제대로 관리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과 신장, 발끝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체중 관리와 면역력 향상, 삶의 질 전반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혈당이 계속 높아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을 잃을 수 있고,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하고, 발끝이 괴사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잘 낫지 않고, 감염에 취약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이런 합병증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식사 후 바로 물 한 잔 마시고 최소 반찬 한 입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습니다. 식사 마치기 전에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다음 식사 때는 밥 먼저 먹지 말고 채소, 반찬부터 한 입 드세요. 나물, 샐러드, 김치, 뭐든 좋습니다.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일주일 실천하고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습관이 되면 그 다음 다른 것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은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이 해냈습니다. 70대, 80대 분들도 습관 바꾸고 혈당 안정시키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혈당은 증상 없이 올라갑니다.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매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입니다. 물 한 잔 더 마시기, 채소 한 입 먼저 먹기, 식후 20분 걷기, 빵 대신 달걀 선택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해 시작하세요. 내일 또 하나 추가하고, 모레 또 하나 추가하며 조금씩 늘려가세요. 혈당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멀리 가려 해보세요.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다음 식사부터 바로 적용하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채소부터 먹고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일주일 후 변화 확인하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